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쌤입니다. 오늘 이슈 인사이트에서는요, 19번째 시간으로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 최근 3일간 5조 원이 넘는 선물과 주식을 합해서 무려 5조 원이 넘는 금액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는 전략, 그리고 또 이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국내에 대형 호재가 나왔을 때, 그러면서 주가가 급등 나왔을 때는 일정 부분 어떻게 수익 실현해야 되는지 한번, 왜 그런 전략으로 가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주도주의가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슈 인사이트 19번째 시간에서는 외국인들의 컴백 선행 매수와 시장 주도주의 변화라는 주제로 핵심만 간단 명료하게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오늘 외국인들의 오늘장 외국인들의 및 투자자들의 최종 매매 금액 및 오늘 종가 이후에 나온 내용입니다. 거래소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9,120억 원의 주식을 샀습니다. 코스닥은 761억 원을 샀고요. 선물, 즉 종합주가지수 코스피 200에 90% 이상을 차지하는 800개 종목 중에서 200개 종목이 90% 이상 차지하잖아요. 1조 2,700억 원의 주식을 베팅했습니다. 상방향으로. 1조 3천억 원이 넘는 금액에 사실 금액으로 환산하면 그 종합주가지수 올라가는 쪽에 베팅한 겁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1조 7,700억 매도, 선물도 4,000개 매도, 3,800개니까 이제 4,500억 정도 매도겠네요. 그리고 콜옵션은 굉장히 많이 사셨네요. 저런 어떤 흐름들이 그러면 이게 이제 지금 처음 있는 거냐, 오늘 갑자기 산 거냐, 그렇지는 않죠. 최근 3일간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특히 주식은 그렇게 산 거 아닙니다. 6,600억 어제 사고 오늘 9,120억 샀다 해갖고 거래소 시장에서 뭐 왕창 샀다, 그렇지가 않아요. 그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선물 시장에서 지금 매매를 했는데 수량으로는 9,300개지만 금액으로는 9,960억, 즉 1조예요. 언제? 8월 2일. 그리고 8월 3일 1조 5천억 원어치를 매집을 했습니다. 어제. 오늘 8월 4일 1조 다시 3,816억 원어치를 매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1조 3천억을 매도를 했던 7월 30일 이후에 다시 그 부분을 빠르게 걷어들였어요. 지난 4, 5일간. 그리고 주식도 마찬가지로 팔았던 부분들을 1조 5천억 넘게 이틀간 샀고, 선물에서도 마찬가지로 4조 원어치를 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국 시장에서 지난 3일간 5조 5천억 원 이상의 베팅을 했는데 1조 5천억이 주식이고, 그것의 3배 많은 부분이 선물에서 가장 강력하게 4조 원 이상 샀어요. 따라서 이러한 어떤 사이즈는 이제 소위 전문용어로 이걸 이제 우리가 다마라고 그러거든요. 야, 다마 크다. 일본 말이에요. 옛날 구슬치기 있죠. 그래서 선배들 옛날에 썼던 얘기입니다. 야, 외국인들 오늘 주식 많이 샀다. 아니면 무슨 어떤 종목 한 줌 들을 때, 야, 구찌 큰데, 다마 큰데. 근데 이 사이즈가 보시면 평상시에 뭐 1조, 2조씩 사고 파는 적은 있습니다. 선물도. 언제? 선물옵션 동시만기 때. 평일에는 이렇게 산 적이 없어요. 선물옵션 동시만기 때, 지난 6월 동시만기, 3월 동시만기 때는 조 단위로 매매를 했습니다. 주식도 그렇고. 자, 그런데 평일에는 이렇게 크게 한 적이 없어요. 최근 3일간 더군다나 이렇게 강력하게 매수가 이루어진 건 근자에 들어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3일간 5조 원을 매수했는데요. 그 배경의 이면에는 외국인들은 지금 한국 증시에서 사실 선행 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나라 주식시장에 비해서 한국이 유달리 강해요. 잘 버티고 반등 나오고 있고. 근데 그것이 외국인들의 선물 매집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것을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세게 들어올 때는, 다른 나라 떨어질 때 받아서 올릴 때는 한국만의 독특한 호재가 있는 겁니다. 뭐가 있을까요? 반도체?
전날 6,600억 매수한 것 중에서 삼성전자 한 종목 6,200억 샀으니까 한번 볼까요? 예. 이게 이제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인데요. 어제 외국인들은 국내 시장에서 6,600억 원을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했는데 어제를 보는 거예요. 예. 아까 보시면 어제 6,600억 매수했죠. 자, 그런데 외국인들이 거래소 시장에서 6,600억 매수했는데 어제 삼성전자 한 종목, 이쪽이 매수한 거, 이쪽이 이제 매도한 거, 한 삼성전자 한 종목만 6,260억 매수했어요. 하이닉스 600억. 격차가 10배 차이 나죠. 여기 있는 거 다 합쳐도 삼성전자 한 종목만 못합니다. 즉 전체를 6,600억을 매수했는데 어제 외국인이 하루종일 삼성전자 하나만 샀어요. 반면에 오늘 한번 잠깐 볼까요? 오늘은 어떻게 했는지. 8월 4일 외국인들이 거래소 시장에서만 사고 판 거 삼성전자 5,200억, 그리고 카카오, 대한항공, 좀 어제하고 똑같은 비슷한 패턴입니다. 즉 삼성전자를 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삼성전자, 그렇다 해서 삼성전자 수익률이 많이 났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8만원에서 겨우 3,000원 올라왔어요. 그럼 평균 단가가 82,000원 전후입니다. 외국인들이 산 단가가. 어제 오늘 샀으니까 81,500원, 82,000원 선상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러면 사갖고 수익 낸 거냐? 아니죠. 어제 하루종일 6천억 사갖고 삼성전자 6,200원, 평균 단가가 이 가격이잖아요. 85,500원. 오늘은 82,500원. 그러면 85,500원, 합치면 평균 단가는 이 가격입니다. 81,500원. 그래서 1,300원. 수익 난 것도 없죠. 겨우 1,500원 수익 났으니까. 삼성전자로 수익을 내겠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시장 방향성, 대한민국 주식 종합주가지수를 산 거예요, 사실. 그리고 주식보다 더 많은 금액을 선물을 샀고, 이들이 이렇게 추구하는 방식의 이면은 뭐가 있는 걸까요? 그러다 보니까 주도주가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인플레이션 관련주락에서 해서 강세를 보였던 건설주라든가, 즉 종합주가지수가 여기서 버벅거리고 있을 때, 연초에 3260포인트를 찍고 이렇게 3100포인트하고 3200포인트 사이에서 머물고 있었던 상반기 내내 머물고 있을 때 삼성전자도 밀리고 20%, 하이닉스도 20% 밀리고, 셀트리온도 밀리고, 현대자동차도 밀리고, 이렇게 됐을 때 올라간 주식들이 있어요. 철강주, 포스코, 그렇죠? 건설주, 조선주, 은행주, 주로 인플레이션 연관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 원자재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금융주라든가 금리를 올릴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죠. 미국 정책금리가 지금 0%, 여전히 0%고 시장금리가 1.75에서 다시 1.2까지 떨어지니까 어제부터 건설주, 철강주 최근에 고점 대비 쫙 밀렸죠. 대표적인 게 지금 포스코죠. 그걸 상징해 주는 게. 인플레이션 논쟁이 사라지기 시작해가면서 10년물 국공채 이자율이 떨어지니까 포스코도 밀렸단 말이야. 상반기 때 계속 올라갔다가. 자, 그리고 다시 그 자리를 외국인들이 컴백해가면서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라든가 그리고 오늘 LG화학이나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나 이런 그동안 떨어져 있던 주식들이 천천히 이렇게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 말은 즉슨 현재 외국인은 국내 증시에서 사실 삼성전자나 반도체를 사는 게 아니라 시장 자체에 지금 베팅하고 있는 거예요. 선물로 지수 방향성을 놓고. 왜 그러느냐? 한국에 어떤 호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호재는, 한국만이 갖고 있는 호재는 단순히 반도체라든가 업종에 대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뭐 우리나라 신용평가를 상향 조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우호적인 관계로
갑자기 지금 호재가 나온다든가, 그래서 북한을 봉쇄했던 미국의 이런 것들이 풀어진다든가, 가장 가능성이 높은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왜냐, 주식시장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정보가 곧 돈이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의 크기가 너무 커요. 5조 원을 베팅했단 말이에요. 3일간. 한국 시장에서 움직이기에는 너무 큰 돈입니다. 어떤 업종의 호재나 종목의 호재나 어떤 단기적인 어떤 방향성의 호재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국내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 2020년 GDP 경제성장한 유일한 나라 한국과 중국, 2021년 지금 또 성장하고 있는 나라 4%대 IMF 지금 하고 있죠, 우리나라. 그래서 한국에 대한 신용평가 상향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추측해 보건데. 그 다음 두 번째,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지난주에 중국에 다녀온 미국 국무부 장관,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의 최고의 공무원이었죠. 갔다 온 뒤로 중국 주가, 홍콩 주가, 플랫폼 업체들 급락 나오고 미국도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한국 대북주들이 괜찮아요. 올라오고 있어요. 미국의 채찍 정책이, 중국에는 계속 채찍이지만 북한에는 당근 정책을 함으로써 약간 분리 정책을 피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 이면에는 만에 하나 지금 대만 해협에서 중국과 미국이 전쟁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죠. 오늘도 싱가포르 총리가 장기 집권하고 계시잖아요. 미국 어떤 포럼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라. 즉 중국이 대만 해협에서 충돌했을 때 만만치 않을 거다. 그리고 대만 해협에서 그 어느 때보다 전쟁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 갈등을 해소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대만 해협에서 팽팽한 긴장감이 중국과 미국의 전쟁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태에서 만약에 북한까지 문제가 있다면 미국은 대만과도 전쟁하랴 북한과도 전쟁하랴, 대만을 대대한 중국과의 전쟁, 양쪽에서 힘을 쓰기에는 굉장히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 군수 지원이라든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양쪽에서 하기에.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을 일단 북한 쪽은 지금 굉장히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위기이기 때문에 대북 관련주에 대한 우호적인 제스처, 심지어는 이 정도 5조 원 정도의 규모면 정전협상을 혹시 공동성명으로 발표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오늘 주식시장에서 한국에서 독특한 한국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종목들을 종목에 편입시키고 운영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져요. 그런 부분들을 참조해서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인사이트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고, 인사이트를 보는 분들이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첫 번째로 대북주들도 있겠고요. 대북 인도조 차원에서 건너가는 종목들도 있겠고요. 그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종목들이죠. 그 다음에 신용평가 상한기간을 했을 때 국내에 당연히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현대차 그룹주,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우리나라 강점에 있는 전자제품이라든가 그리고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특히 요즘 바이오 같은 거, 셀트리온이나 계속 떨어져 있잖아요. 이런 패턴의 종목들이죠. 대표적인 것이 삼성전자 같은 패턴의 종목, 즉 연초 대비 지난 6개월간 상반기 동안 20% 정도 떨어진 종목. 그렇죠? 작년 하반기는 상승하고 주도주였고, 이번 연도 상반기에는 마이너스 20%란 대표적인 대형 종목들. LG화학 상반기 주도주, 작년 하반기 주도주, 상반기 계속하라. 이런 종목들 중에 셀트리온도 포함되어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셀트리온이죠. 작년도 하반기 주도주, 상반기 하락. 이런 종목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삼성전자와 똑같은 패턴입니다. 차트들이. 외국인 수급과 더불어서. 이유가 있어요. 포항제철이라든가 현대제철이라든가
이런 어떤 은행주들이라든가 이런 주도주 종목에서 이쪽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거 조금 꼭 좀 여러분들이 그래서 참조하셔서 주도주의 교체, 이 트렌드를 지금 놓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지금 근데 이게 굉장히 종목별 특징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잘 참조하셔서 이번 주도주 변화의 장세 속에서 상반기 때 놓쳤던 수익률들, 그리고 하반기에 여기서 벌어야 하반기에 자신있게 매매할 수 있어요. 한국만의 독특한 호재, 심지어 정전협정을 공동성명으로 발표하는 거 아닌가 까지도 염두에 부분, 그리고 국내 혹시 신용평가 상향조정이라든가 이런 재료가 있는 것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외국인들 저로 봤을 때 높여 보인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9번째 이슈 인사이트, 외국인들의 선행 매수와 그리고 주도주의 변화라는 주제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외국인들이 진짜 선행했다면, 미리 정보를 가능성을 알고 염두에 뒀다면, 매집했다면 뉴스가 나올 때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때리겠지. 선행 매수는 선행 매도입니다. 뉴스에 추격하지 말란 얘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러면 19번째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